저 유민이 아빠 김영호 씨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매일 오후 2시를 전후를 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그 관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병원으로 그 문의 전화 또는 취재 전화 또는 인터뷰라든가 그 면회 요청 전화들을 워낙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 동부병원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오늘 아침 10시경 주치의가 들어오셔서 진단을 하셨는데 또 어제보다도 약간씩 모든 수치가 좀 좋아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혈압은 120에 70이셨고요. 맥박은 평균 60회로 안정적으로 접어드셨습니다. 혈당도 역시 어제보다 조금 올라간 85 수치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음 섭취를 거부를 하고 계시고 병원에서는 매 끼니마다 식사를 준비를 해서 들고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거부를 하고 계셔서 병원에서 굉장히 난감해하면서도 어찌됐든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들여보내고 있는데 드시지 않은 상태로 자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혀 지금도 미음 섭취를 거부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수액을 조금 더 농도를 높여서 그 주사를 수액을 맞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계속되었던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것들은 그 증상이 약간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 전신 쇠약감이 좀 아직까지도 좀 심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거동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이 말도 이렇게 마음이 좀 맞는 분들하고는 좀 천천히 몇 마디씩 나누실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약간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민 아빠 김영호 씨께서는 내일 광화문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아직까지도 계속 바뀌지 않고 계세요. 이제 이 정도면 많이 회복됐다 스스로 자꾸 얘기를 하시고 다시 광화문에 가서 단식을 지속을 하겠다고 좀 뜻을 계속 밝히고 계시는데 병원에서는 당연히 만류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일 사이에 좀 이 특별법 관련을 해서 특별한 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또 유민 아빠가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민 아빠가 단식을 계속 하시라는 생각도 저희가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볼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상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서는 우리 김형기 수석 부위원장께서 지금 여당 새누리당에서 저희의 발행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 가족들을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간질을 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 좀 표현이 맞는 모르겠는데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시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자, 김재현 원내 수석 부대표께서 저희 가족을 분해를 하고자 몇몇 사람을 만나서 전혀 저희 가족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지원 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저장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 여당이 진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그 진심을 좀 알 수 있도록 좀 모든 것을 공개하고 드러내서 좀 일을 진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히 소개를 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에 좀 어머니께서 조금 이렇게 리본처럼 꽃도 매달아 드리셨는데 성함은 연천희 님이십니다. 이분은 지난 7월 25일부터 광화문 단식장에서 단식을 시작을 하셨고요. 오늘로 31일째 단식을 하고 계시는 시민이십니다. 그동안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저희 그 유민 아빠가 오랫동안 단식한 거 많이 알려졌는데 실제로 현장에는 광화문에는 함께 단식을 하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오신 연천희님께서 32일째이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벌써 20일 이상, 15일 이상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연천희님께 한 달은 넘기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로써 31일까지만 채우고 시민 단식은 이제 중단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마치시면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부탁하실 말씀을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께 제가 죄송함을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아픈 분들한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 이 공동체가 도대체 얼마나 더 큰 대가를 치르려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 이로서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역사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강화문에서 여기를 오려고 걸어온 과정이 너무 멀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문에서 여기 청운동 사무소까지는 1시간 정도도 아마 한 1km 정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는데 먹을 것도 반입이 안 된다. 그리고 잠자리도 그야말로 노숙을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따뜻한 국물하고 잡수실 거 음식을 좀 사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에 강화문 앞에서 건널목을 걷는데 벌써 체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거부할 권리를 경찰들한테 물었을 때 경찰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들은 계속 오면서 저를 막았습니다. 나중에는 여러 경찰관들이 와서 저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못 가는지,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행동 권리를 왜 막는지 그거를 답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권력이 제 권리를 강탈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결국 거기 담당 책임자가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시한 분을 물어봤더니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어떤 권한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이 사회의 정당한 시민을 행동권까지 막을 수 있는지 그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공식적인 질문입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님께서는 꼭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제가 오늘 공권력에 의해서 제 행동권이 강탈당하고 제가 체증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권이 행사되지 못했던 거와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도 표면상으로는 달라 보이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같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원칙이 있나요, 지금? 우리 사회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나요?
우리 사회 사실이 힘을 받고 있나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걸 보면서 단식이 31일까지 됐는데요. 이런 것이 사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사회, 이 사회가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고공하고 그리고 위험한 사회를 지향하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님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은 정말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통령님이 7시간 유보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이런 절박한 절규가 대통령님 귀에는 어떻게 안 들어가는 걸까요? 만약에 그 대통령님 귀에 이런 사실이 들어가도 대통령님은 전혀 무무부답 그리고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두고 계실까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김기춘 비서실장님은 분명히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 실장님은 진시황 시대에 진시황의 아들인 2세 황제의 조부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오늘 31일째 함께 저희와 단식하면서 광화문 현장을 지켜주셨던 연천희 님의 말씀이셨고요. 이 기자회견 마친 후에 연천희 님께서는 우리 김용호 씨,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입원해 있는 동부병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민 아빠께서 소식을 듣고 그냥 가면 안 된다. 나와 함께 한 달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시민께서 이렇게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자기가 못 움직이니 병원으로 와서 꼭 만나서 손이라도 잡고 그렇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셔서 많이 좀 힘드신 가운데 있지만 마치고 나면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김용호 씨와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또 입원하셔서 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약 한 4시 정도에 병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지 엄마 엄지영 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 내용은 그동안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지속이 되어왔던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9반 박예지 엄마 엄지영입니다. 제가 열흘 전 여기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시위하러 왔는 도중에 외경들에 의해서 가방에 목이 조인 채 5m가량 끌려갔습니다. 뉴스에서는 자해라고 나왔는데 자해가 아니라 저는 제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알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 경찰차가 30대에서 40대에 가량 저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입어주고 뒤에 3, 40년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경찰차들은, 경찰관들은 강화원에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3, 40대면 저희 30년을 더 하려고 3, 40대가 국민들의 세금이 이 거리에 그냥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생 치안도 많은데 저희 3, 40년 때문에 400~500명의 경찰이 강화문이며 여기 청운동 사무소며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저쪽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랑 같이 함께 할까봐 겁이 나서 막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대통령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청와대 앞에 진입도 안 할 뿐더러 여기 오시는 시민들이 저희 쪽에 오셔서 함께
깨우지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다만 한마디 하는데 왜 못 오게 하는지, 경찰차가 40대를 왜 여기서 막고 못 오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막 고려도 되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껏 해야 3, 40년밖에 안 됩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워서 여기 이렇게 와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니은이 아빠가 단식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또 식사를 거르고 안 먹고 있습니다. 니은이 아빠와 같이 저녁도 먹고 밥도 먹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저희를 그렇게 한번 만나주시는데 이렇게 힘드십니까? 저희가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얘기를 한번 들어달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만나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 뒤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도로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 카메라가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이쪽 저희가 있는 쪽을 향해서 돌려져 있어요. 저거 체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24시간. 그죠? 예. 저거는 도로 교통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해놓은 CCTV인데 이쪽으로 돌려져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국회의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안행위원회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이 돼서 경찰청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경찰청장이 저것은 잘못된 일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또 저렇게 돼 있고 첫날 저희가 다 불러다가 지적을 했는데도 안 바꿉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기자회견 원래 예정되었던 순서 중에는 풍선 날리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영혼을 담은 글을 쓴 대통령이 꼭 봐주십시오 하는, 가까운 데 있으니까 풍선이도 날려서 그걸 좀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을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 항공법 위반인가 아니면 이게 청와대고 뭐 이쪽이라 비행 금지 구역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풍선을 날리면 안 된다, 그 풍선은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 불법은 왜 합니까? 저희 보고 법 때문에, 법적 조항 때문에, 제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저 불법은 왜 합니까? 이 차 가로막고 있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이거 왜 가로막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올라오는 걸 왜 가로막습니까? 다 불법하고 있잖아요, 경찰들이. 경찰들이 법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법대로 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만만해 보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본심을 얘기하세요. 법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청와대 눈치 보이고 대통령 불편하실 테니까 하지 말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다음 순서는 수빈이 어머니 박순미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저희 가족들을 향해서 자행이 되었던 막말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이수빈 엄마 박순미입니다. 지금 100일이 훨씬 더 넘은 이 상황에서 인터넷 글을 보면 비판과 비방에 입에 담지도 못할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남의 말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말들이 더해지면 더해졌지 빼지 않고 나오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그 말들이 저희를 너무너무 아프게 하네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뜨거운 햇빛 아래 저희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에 저희 너무 덥고 힘듭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를 몇십 배 더 불구덩이에 넣는 기분으로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0일째 단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당연히 남아있는 자식도 있죠. 사람의 개인사로 인해
가정일로 인해 너무 언론에서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아있는 아이까지 저희 세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남아있는 자식이 있어요. 그 아이들 좀 봐주세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아이의 집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말로 그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답니다. 진실된 말입니까? 진실도 안 된 말을 왜 언론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그 아이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4월 16일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 보도에서 전원 생존 너무너무 좋아했던 저희 학부모들이었어요. 언론에서 나온 방송으로 인해. 하지만 진도에 갔을 때, 팽목항에 갔을 때 온 전체가 다 언론인들밖에 안 보였어요. 저희의 진실된 말을, 진실된 내용을 보내주셨으면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더 쉽게 왔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간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을 가슴속에 울부짖으면서 살고 있는 아이들도 남아있어요. 그 아이들까지 무참하게 짓밟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저희는 여기에 무기한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힘든 말들로 인해 저희의 살과 뼈들이 다 녹아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내용, 제발 우리나라도 떳떳한 글, 확실한 글, 왜곡되지 않은 말 똑바로 진실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주십니다. 유민아빠와 관련된 돌고 있는 글 내용들 거기에 사실 여부 확인해달라고.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요. 오늘 공식적으로 유민아빠께서 대책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사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혼을 했든 재혼을 했든 우리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런 거 가지고 이유를 들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쓰레기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권유했습니다. 직접 해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떳떳하지 않느냐. 다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혼해서 남남인 사이가 되었지만 아이들 외가는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해명할 거 또 변명할 거 아니면 사실을 바로 잡을 거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 외가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외삼촌이라는 분이 글을 올리셨던 거 유민이 엄마 또 유나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고 나서 엄마가 동생에게 연락해서 화를 냈고 그로 인해서 바로 글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는 대략 상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책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고향인 정읍에 국정원 요원들이 내려가서 과거 어떻게 거기서 자라왔고 커왔는지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그거 쑤시고 다닌 거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도 병원에는 국정원 요원들 배치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그런 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국내에서 그런 사찰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것들을 이것저것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공작해서 결국 의도는 유민이 아빠 한 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가족들을 몰아붙이고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고 하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왜?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유민이 아빠 한 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같이 뜻을 합치고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거 방해해보려고 그런 치졸한 공작을 피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이 말씀을 처음부터 안 드린 것은 다 아시잖아요.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이야기까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들은 함께 저희 가족들 측의 모든 가족들이 유민이 아빠를 위해서 함께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김병권 위원장님께서 오늘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 13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부, 국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된 지도 같은 시간이 흐르는 날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유민 아빠의 요구이자 저희 가족들의 요구, 그리고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곳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비를 맞고 떼약볕 견디기를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저희 가족들의 요구가 왜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도 않은 채 형사 사법 체계를 흉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으로 이 당연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는 정치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잊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고 있는 각종 특혜를 들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요구를 멈추게 하려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눈물 흘리며 가족들과 국민들의 바람대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님이 이제는 말과 얼굴을 바꾸며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민 기본권의 수호자이신 대통령님이 저희 가족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 약속과 담화를 통해 밝히신 약속을 이렇게도 헌시작 칙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통상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이야기는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는 이 상식도 안 통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믿을 사람, 믿을 말이 정녕 없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세상살이의 기본이 되는 신뢰를 저희 가족들과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하고 있는 이 슬픈 농성의 길이는 우리 사이의 신뢰가 붕괴되어 있는 정도를 보여줄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 사회를 책임지고 있다고 자처하시는 대통령의 무능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슬픈 농성을 하루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은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의 신뢰를 다시 쌓나 조석이 될 것이며,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접어드는 입구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 아름다운 일에 대한 주저함이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당당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저기 CCTV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는 아무리 얘기도 저거 안 돌려주거든요. 24시간 저희 청와대에서 생방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거 좀 돌릴 수 있게 기자분들이 취재해가지고 좀 힘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순서는
저희 풍선 날리기를 못하는 대신 저희가 종이 비행기를 접었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날려서 대통령님께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럴 힘은 없고요. 더더군다나 차벽으로 막혀져 있고 나가려고 그러면 막을 게 뻔합니다. 또 마찰 겪는 모습 하늘에 찍히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쪽에서 버스 너머로 저희의 영혼을 날리는 순서를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 비행기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 오전부터 대통령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적었습니다. 풍선으로 전해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심지어는 비둘기에 매달아서 보내면 어떻겠냐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신세가 참 한탄스럽지만 이 차벽을 넘어서라도 꼭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영혼을 담아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우리의 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제발 들어주세요.